예, 뭐 언제든 주식시장에 또 편안하게 갔던 적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정말 주가가 참 좋았는데요. 뭐 그런 몇 개월간의 흐름 말고는 늘 고생시키고 고민하는 게 주식시장인데요. 중심 잡고 투자 전략도 오늘도 세우겠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미국은 뭐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낙폭이 좀 컸고요. 주변 환경들이 조금 불안하게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심리가 지난 화요일 날 많이 다쳤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미증시 또 뿜질러지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게 거의 안 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나 우리 지금 펀더멘탈은 견조합니다만 시장이 항상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위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지는 시장에는 빠지는 시장의 이유를 갖다 붙이기 마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화요일 우리는 어제 쉬었으니까 화요일 증시를 한번 다시 보면 일단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도 장기화 시사 발언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은 올 연말까지는 G20 쪽에서 해결을 볼 가능성이 높다. 중간 선거 지나고 나서는 이제 좀 이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좀 감소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 근데 지금 빠지는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 보지 않죠. 빠질 때는 최근에 나바로 발언이나 이 커들러 발언이나 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뿐만 아니고 군사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이 리스크가 높아졌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들려오면서 중국 증시는 휴장입니다만 홍콩 증시가 많이 빠졌죠. 거의 한 2.3 몇 퍼센트, 2.5% 가까이 이 홍콩 증시가 밀렸고 어제 약보합 기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 좀 뉴스거리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탈리아 EU와의 이제 이탈리아 이 재정적자 GDP 대비해서 재정적자 이 합의폭이 2.4 이거 EU에서 통과시키겠느냐 어려울 거다. 근데 또 이제 어제 나오는 얘기는 올해는 어쩔 수 없지, 내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2.1, 1.8 이렇게 낮춰 나갈 거다라는 얘기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심리 취약한 시장에서 항상 최악 스토리를 이제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많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간밤에 NDF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NDF가 지금 7원 가까이 올라서요. 1,125원 또 기록이 되면서 원화값의 상대 강도가 최근 또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탈리아 때문에 이제 유로가 약세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95p 후반대로 지금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94p 간당간당 보다가 이제 95p 후반대 가격 보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원화 약세 우려하는 그림들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그림에서 우리 원화 강세 이제 상대 강도가 흔들리면서 외국인 수급이 또 위축되는 거고, 지난 화요일 증시 때 외국인 선물이 5천억 가까이 매도로 쏟아진 점, 그 전날에도 4천억이 나올 때는 사실 시장에서 4P 하락에 불과했는데 연속성을 띠다 보니까 시장에서 버텨내지 못했던 점, 이런 부분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이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이 언젠들 편안했냐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정말 편안할 때는 저도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죽기 전에 이런 장 또 올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좋다. 지금은 즐길 때고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장도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오르는 장도 사실 얼마 안 되고 눈만 뜨면 빠지는 장도 사실 얼마 안 되고, 나머지 시장은 올랐다 빠졌다 좀 기거나 추세 단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추세로 오르고 추세로 빠지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증시가 좀 모멘텀 부족, 심리가 좀 취약한 상황에서 약한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좀 수급에 흔들리는 정도가 좀 과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근데 여전히 2300p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마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약세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큰 이슈거리들은 사실 없거든요. 뭐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새로운 악재로 흔들리는 새로운 뉴스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만 이 이상의 얘기 나올 것들을 고민하기에는 약간 좀 빠른 시점, 뭐 재미없는 시장이라는 표현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지금이라도 주식을 다 접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종목적으로 포커스 맞춰서 얘기를 한번 준비해 와 봤고요. 최근 아주 신나게 오르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입니다. 유가가 진짜 신나게 오릅니다. 지금 여기서 유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버리는 거는 연준 시각에 대해서 연준은 눈에는 뭐 인플레가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FOMC에서 밝혀줬습니다만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사실 연준도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다지 썩 반갑게 보지 않을 그림들이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는 게 수요단의 이 강세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면은 경기 호조로 읽을 수가 있는데 요즘 유가가 오르고 있는 거는 사실 공급 이슈 관련된 부분입니다. 11월서부터 미국의 이 대이란 제재가 본격화이 되는 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베네수엘라가 뭐 상황 좋지 않으니까 여기 그림에서도 나오죠. 지금 이 생산량이 이란 쪽에서의 생산량 떨어지고 있는 부분, 베네수엘라에서 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공급 이슈를 자극하면서 사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가 상승의 긍정적 해석보다는 부정적 해석을 포커스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전일 종가로 봤을 때 76불 WTI 기준으로 76불, 뭐 브렌트유가 뭐 80불 후반대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게 이 WTI 기준으로 봤을 때 80달러 넘어서 계속 이제 뭐 80달러 수준에서 오래 갈 만한 이슈냐? 오늘은 이것서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요. 밑에 연도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건 위기 터졌을 때고요. 위기 터졌을 때는 우리 정상적 상황 아니니까 제끼고 봐야 되겠죠. 제끼고 보고 이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그림처럼 위기 이후 그림들은 이 오펙의 이 생산 이게 사실은 뭐 이 그림에서도 뭐 역력히 보이는 대목인 것처럼 비오펙 원유 생산과 오펙의 이 생산이 방향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유라고 생각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죠. 어디 대충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어디 그림을 그리세요? 중동 네, 중동 쪽 그리죠. 그러니까 오펙 쪽 그림을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립니다. 그러면은 뭐 원유의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중동 지역에서 뽑아내는 시꺼먼 원유들이 굉장히 많은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위기 이후에 이 일반적인 이 그림에서 최근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6년도 초반까지 유가가 어떻게 됐어요? 소위 말해서 박살이 났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오펙은 사실 유가 아니면은 돈 남길 수 있는 이 상품들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 감산으로 강하게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생산량을 소위 말해서 컨트롤을 합니다.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마치 딜레마 같은 건데 유가가 낮을 때는 이 우리 원유 요만큼씩만 생산하자라는 라는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유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럼 내가 여기서 약간 약속을 깨고 생산량을 늘리면 내가 이득을 많이 볼 텐데라는 욕심들이 사실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오펙 쪽에서도 감산 쪽 스탠스는 아니잖아요. 최근 뭐 사우디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약간 증산 쪽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펙도 더 이상 감산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펙이 생산량을 컨트롤하면서 제일 신난 건 비오펙, 특히 미국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그림처럼
비오펙, 그러니까 non-OPEC 쪽에서의 원유 생산이 크게 늘고 있는 그림이어서 최근 대이란 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앞두고 유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높아졌고 그런 부분들이 80불 가까이 지금 유가를 어프로치 해놓은 상황인데 이 가격에서 더 강한 80불 이상의 유가 형성 가능성을 점쳐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자극받은 상황에서 찍고 빠지는 그림 쪽으로 아직 이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고 이게 70불대에서 안정화되는 유가도 사실 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은 형국이기 때문에 최근 유가에 포커스 맞춰서 움직였었던 플랜트라든지 정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날 증시에서 SK이노베이션 사실 제가 물고 빨던 종목 아닙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네. SK이노베이션을 이 정도에서는 너무 디커플링 정도가 화학과의 디커플링 정도가 커졌기 때문에 전 여기서는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처럼 분명히 다시 살 텐데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너무 아웃퍼폼 정도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에 기대 있는 쪽들 이쪽은 이제 조금씩 이제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오늘은 반대 섹터에 써 있는 쪽을 얘기를 한번 해보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피해 보는 쪽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화요일 날 화학 얘기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정유와 화학이 이 방향이 같은 게 정상인데 지금 정유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으로 반영을 하고 있지만 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쪽에서의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단만 올라가고 판가는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공급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 판가 쪽에서의 우려가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들이 화학주의 급락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 피해 보는 거는 화요일 날 이미 얘기했고 다른 한쪽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피해 많이 보는 쪽 어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비용으로 직결되는 쪽. 항공이죠, 항공. 그렇죠. 예. 예. 항공주는 많이 볼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유가, 환율.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유가 와장창 올랐죠. 지금 NDF가도 또다시 자극받으면서 오늘 아마 환율이 1120원대 중반대 움직이게 될 텐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항공주한테 분명히 불안한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변수를 천천히 좀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는 80불 이상으로 과하게 오버슈팅 뛰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포인트면 유가도 거의 정점대에 근접했다라고 보는 거고 정점대에 근접했으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룸보다는 안정되는 룸을 계산하는 게 맞고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최근 달러가 요 며칠 이제 자극받으면서 다시 원달러가 1120원대로 올라서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1140원, 1150원 이렇게 보는 그림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원달러 환율이라고 한다면 1100원대, 1100원에서 1130, 40원 요 정도 룸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더 이상 이 공격적인 변수가 되기에는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변수가 추가적으로 악순환 돌 룸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고 나머지 이제 피크를 찍고 나서는 이제 긍정적 그림으로 반영이 될 테니까 그 나머지 밑바탕들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이제 여행 갑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제 지인들한테 저 여행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때요? 이번에 어디 가요? 예. 그렇죠. 어디 가요? 일본 가요? 동남아 가요? 호주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이 이제 보편화됐다라는 거고 이건 소득 높아지면서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질 그림은 아닐 거고 여기 보는 것처럼 내국인 출국자 수가 물론 이 등락을 타기는 합니다만 제로 베이스는 여기거든요. 이 밑이 이제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게 이쪽 룸이고 이 위에는 등락을 탈 뿐이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여행 갈 때 걸어 나가지 자전거 타고 나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바탕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게다가 지금 국민연금 CIO 짜리 가지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금요일 날 시장 빠지니까
이 국민연금 CIO 뭐 어떤 분 이 내정설 얘기 돌면서 빠졌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분 스탠스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이 친기업적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현 정부 들어와서 정말 못 잡아서 안 달랐었던 쪽 대표적인 거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삼성하고 한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대한항공에서 제일 좋은 뉴스는 오너 일가가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갑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가능성까지 좀 길게 쳐다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전반적으로 위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만 언더퍼폼 찍는 정도가 강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점점 우리 시장의 저평가 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위험이 떨어지면은 위험 선호도 측면에서 계산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 구리가가 지금 톤당 6,300불 넘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최근에 6,330불 나와 있던데 최근에 이 구리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강했던 유가에서 크게 빠졌고 최근에 머리를 다시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게 사실 풍산 주가입니다. 그래서 최근 32,000원대에서 뭐 바닥을 길게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살을 붙일 수 있는 자리, 뭐 위험 선호도 높아진다라고 하면 사실 구리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 측면으로 위험 선호도와 뭐 유가와 비철가 이런 부분들로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 증시를 둘러싼 오늘도 환경들은 좀 부담스러운 요일인데 그런 가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시각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뒤로 물러서 도망갈 것이냐, 뭐 그건 아니라고 네. 보는 상황에서 몇 가지 좀 아이디어를 좀 주셨고요. 예, 유가 얘기 그리고 사실 항공주는 다들 좀 지금은 부담스러워하는데 역으로 좀 가만 보면 누구나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맞아요. 이 가격이 있을 이유가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남들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던, 그러니까 이 주식이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다, 여기서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이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볼 때 올라가는 거고 빠지는 거는 계속 안 좋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지금은 좋지만 이 이상 좋아지기 어렵다라고 보면은 좋은데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항공주 쪽으로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얘기 안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근데 한진칼 주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예. 이거는 이 유가하고 사실 상관없는 거고 한진 그룹으로 읽을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한진칼 주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도 최근에 많이 했었는데요. 올랐어요. 예. 좀 길게 보시면 지금 저점대가 17,000원대 저점대가 사실 얼마 전 얘기예요. 얼마 전 얘기인데 지금 눈 감았다 뜨니까 22,000원, 23,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예. 그림들이니까 그래서 이 이상 사실 환경 악화 쪽으로 볼 그림보다는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라고 보는 시각이 맞지 않나.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관한 것도 계속 논쟁인데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조금만 압축해서 보고 가죠. 사실 우리가 심리가 좀 닫혀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심리가 살아 있으면 사실 우리 시장은 안 빠집니다.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더 커요. 우리 이 코스피 시총의 4분의 1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이 값이 강하면은 사실 나머지 종목들이 좀 약해도 시장은 기본은 하거든요. 근데 최근 우리 시장의 소위 기본이 안 되는 부분들은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겠죠. 시가총액 넘버 2인데 맨날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이 업황 논란 가지고 제일 불편한 게 사실 하이닉스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뭐 그걸 제외하고 뭐 이 핸드셋 사업부나 뭐 디스플레이나 가전 사업부나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온리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업황은 이제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 하나 보도록 하죠. 내일이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 하나 할게요. 내일 3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2분기보다 낮게 나올 것 같다. 한번 손들어 그렇게 보시죠. 보는 분 없죠. 예. 지금 시장에서 2분기 잠정 실적보다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잠정 실적이 밑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 높게 나올 걸로 보거든요. 그럼 지금 주가는 왜 못 올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실적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이 기거나 미칠 것 같다. 게다가 가격 전망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 가격 하락, 뭐 PC램 같은 경우, 뭐 램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메모리 가격의 20%이 로스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3, 4분기 실적이 피크고 내년서부터는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그림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 실적 분위기보다는 향후의 우려감들을 좀 많이 반영하면서 대표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분기 들어서 뭐 삼성전자야 뻗ing겼지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하면 삼성전자 진짜 잘 뻗ing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램 캐파 쪽으로 최근 뭐 가장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장사가 되니까 나도 생산은 늘린다. 그럼 나도 늘린다. 그럼 이렇게 늘다 보면 수요보다 더 큰 공급 증가가 나오고 공급 증가가 나왔을 때는 가격은 빠지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거든요. 공급자 위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서 가격이 튀는 것보다 이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튀는 게 더 탄력적인데 지금 공급 측면에서 우려가 좀 일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반적으로 고정거래가가 분기 첫 이 월에 많이 빠지죠. 예, 그래서 10월 달 고정거래가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삼성전자 지금 멀티플로 봤을 때 7배. 사실 이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25%. 사실 25% 영업이익률 아무나 찍는 거 아니잖아요. 하이닉스 여기는 뭐 온리 메모리로 돼 있으니까 영업이익률 40% 상회. 멀티플로 봤을 때는 3배. 사실 이거 누가 뭐라 그러겠냐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인텔이 공개한 서한에서 뭐 힌트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CPU 딸린다는 거예요. 예, 공급 부족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바탕에는 생각보다 PC 수요가 나쁘지 않아서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CPU 더 들어가는 자리에 디램 안 들어갈 리 만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읽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넘버 1, 2에 대해서 하향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어닝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기대 이상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 반전의 가능성 여전히 높다. 그리고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미증시 부러지면 사실 긍정적 얘기하기 어려울 텐데 미증시 저렇게 버티는 거 보면 뭐 추가적인 디커플링보다는 우리의 너무 과도했던 이 언더퍼폼이 채워질 가능성 여기에 포커스 맞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네, 반도체의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는 내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뭐 내일 아침 시간에 저희가 확인을 장 팀장님과 발표 나기 전이겠습니다만 뭐 내일이나 또 월요일이나 그 얘기는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